오늘도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라고 스스로를 속이셨습니까? 하루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야망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3월 전에 포기합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이유는 야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려고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단 2분만 투자하면 뇌를 속이고 자동으로 실행을 이어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야망과 게으름의 역설, 그 해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야망만 큰 사람은 게으르다. 이 말 들으면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3월 전에 포기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목표가 클수록 포기 시점이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연봉 1억을 꿈꾸는 사람이 월급 500만 원 목표를 세운 사람보다 먼저 포기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부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배신자를 역으로 속여 당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끄며 오늘은 달라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출근 전 5분 영어 공부, 퇴근 후 30분 운동, 자기 전 독서 30분. 완벽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 쇼츠를 보다 회사에 도착하고 퇴근 후 소파에 앉는 순간 넷플릭스가 자동 재생되며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이 패턴은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야망이 클수록 이 악순환은 더 강력해집니다. 왜일까요? 답은 당신의 뇌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목표가 커 보일수록 뇌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즉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위험해. 에너지 낭비야. 생존에 불필요해. 이것이 바로 고통회피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방어태세를 취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만 켜도 성공 루틴, 아침 기상법, 생산성 해킹, 억대 연봉자의 하루 같은 콘텐츠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자기계발서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매일 새로운 강좌를 출시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우리는 더 게을러졌을까요? 뇌 과학자들은 이를 정보 소비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공 루틴 영상을 보는 순간, 자기 개발서를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자기개발 콘텐츠 소비 시간은 주당 7.2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개발 실천 시간은 주당 0.8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정보 과잉 시대가 만든 구조적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치트키는 마찰력 제거입니다. 물리학에서 모든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가장 큰 저항을 받습니다. 이를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 마찰력으로 바뀌며 저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당신의 행동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실행력의 가장 큰 적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뇌는 큰 목표를 보는 순간 즉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최소 10만 자, 하루 1,000자씩 써도 100일, 매일 2시간씩 투자해야 하고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고 이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뇌는 이미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불가능해. 고통스러워. 포기해.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뇌가 인식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책을 완독하는 대신 한 문장 쓰기, 전신 운동 대신 운동복 입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대신 단어장 펼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표의 크기를 이처럼 미세하게 줄이면 뇌는 이것을 위험 신호 대신 미미한 에너지 소비로 간주하고 경계를 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2분 규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딱 2분만 하겠다고 뇌와 타협하는 겁니다.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2분만 쓰겠다.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2분만 움직이겠다.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2분만 보겠다. 두 분은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마법의 시간입니다. 120초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뇌는 2분 정도는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행동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2분이 지나도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쓰다 보니 2문장이 나오고 운동복을 입으니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단어장을 펼치니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관성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분을 투자하면 뇌는 이미 투입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고 판단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어차피 시작했는데 조금 더 하자 라는 심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두부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두부는 당신의 뇌를 속여 행동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환경 설계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평생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셔츠만 입습니다. 이들이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의인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천 개의 선택에 직면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출근길에 어떤 노래를 들을지,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오후 간식 은 커피인지 차인지. 심리학자들은 이를 결정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의지력이 조금씩 소모됩니다. 점심때쯤 되면 의지력 게이지는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력을 쓰기 전에 행동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환경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 자기 전에 운동복과 양말, 운동화까지 침대 바로 옆에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운동복이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머리맡에 책을 펼쳐 두십시오. 페이지까지 미리 펼쳐놓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단어장을 펼쳐놓고 형광펜까지 꽂아두십시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멀리 치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넣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십시오. 리모컨도 소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과자 봉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십시오. 이렇게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행동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복이 보이면 운동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 없이 그냥 입게 됩니다. 책이 펼쳐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줄을 읽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이 서랍 안에 있으면 꺼내기 위해 일부러 일어나야 하니 귀찮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치트키는 즉각적 보상 설계입니다. 인간의 뇌는 장기적 보상보다 즉각적 보상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면 즉시 재미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즉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는 이 즉각성에 중독됩니다. 반면 운동을 해도 몸의 변화는 3개월 후에야 나타나고 공부를 해도 성적 향상은 다음 시험 때나 확인할 수 있고 저축을 해도 목돈이 모이는 건 몇 년 후입니다. 뇌는 이런 장기적 보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역이용해야 합니다. 두 분 행동을 완료하는 즉시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거나 작은 초콜릿 하나를 먹거나 예쁜 스티커를 플래너에 붙이거나 체크리스트에 진한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보상은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습관 형성 방법입니다. 뇌는 학습합니다. 10분 운동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운동 좋은 음악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반복된 행동 패턴에 따라 재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보상을 챙겨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행동과 보상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3주가 지나면 보상 없이도 행동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이때부터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 작은 승리의 경험이 하루 전체의 행동 패턴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2분 운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뇌는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출근길에도 긍정적인 기분이 유지되고 점심시간에도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고 저녁에도 생산적인 행동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승리의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보면 하루 종일 산만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첫 2분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맞습니다. 2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분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에서 복리의 힘은 놀랍습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 37배가 됩니다. 습관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매일 2분씩 책은씩 읽으면 한 달에 약 1시간, 1년이면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면 평균적인 자기계발서 3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띡분 운동은 한 달이면 1시간, 1년이면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면 초보자가 중급자로 넘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분 영어 공부는 1년이면 73시간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기초회화 습득 시간이 100시간이니 2026년 한 해만 꾸준히 하면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리 효과를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책 한 페이지가 한 달 후 한 권이 되고 한 권이 1년 후 12권이 됩니다. 12권이면 당신은 특정 분야의 준전문가가 됩니다. 운동 2분은 석 달 후 몸의 변화를 만들고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신은 2025년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야망은 크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습관 구조의 부재였습니다. 거대한 성과를 꿈꾸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내분을 지키십시오. 2026년 2월 1일부터 시작한 두 분이 2026년 3월이 되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고 2026년 6월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2026년 12월이 되면 당신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성장해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인생의 궤도를 바꿉니다. 물리학에서 궤도를 바꾸는데 필요한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은 힘입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수정할 때도 한 번에 큰 추진력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방향을 조정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는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SNS에서 매일 완벽한 사람들의 완벽한 루틴을 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조깅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고 출근해서 완벽한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 운동하고 독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보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지만 이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로는 그들도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늦잠 자는 날도 있고 과식하는 날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너진 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완벽주의자는 하루 무너지면 역시 난 안 돼라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합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오늘 못했으니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대한 성과는 수많은 실패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하나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당신의 이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놓쳤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틀 연속 놓쳤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을 통째로 놓쳤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8일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분이라는 낮은 문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실패해도 재시작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짜리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 3일 만에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두 분 습관은 다릅니다. 그냥 오늘 2분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쉽게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100일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 150일 중 100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와 재시작을 경험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함께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365일 중 200일만 2분 습관을 지켜도 당신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꾸준함을 추구하십시오. 매일 두 분의 시도를 반복하는 꾸준함이 궤도를 만들고 그 궤도가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2026년 1월에 시작해서 2월에 무너지고 3월에 다시 시작해서 4월에 또 무너지고 5월에 재시작하는 이 과정 자체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습관이 무너지는지, 어떤 환경이 나를 방해하는지, 어떤 보상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말입니다. 이 학습이 쌓이면 점점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1월엔 3일 지속했다면 재시작한 3월엔 일주일 지속하고 또 재시작한 5월엔 2주 지속하고 7월엔 한 달 지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2026년 12월이 되면 당신은 2, 3개월 연속으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매일 2분씩 책을 읽는 사람이야. 나는 매일 2분씩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인생은 결국 반복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야망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부족한 건 야망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뇌를 속이는 3가지 치키를 배웠습니다. 첫째, 2분 약속으로 시작의 마찰력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환경 설계로 의지력을 아끼는 방법. 셋째, 즉각적 보상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분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이 미루고 있던 일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책상에 앉기, 운동복 입기, 책 한 페이지 펼치기, 단어 하나 외우기, 이메일 하나 열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2분만 투자하십시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분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반복하십시오. 2026년 3월이 되면 당신은 작은 변화를 느낄 겁니다. 6월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볼 겁니다. 9월이 되면 당신 스스로 놀랄 겁니다. 12월 31일 2026년의 마지막 날 당신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정말 해냈어. 나 정말 달라졌어.
당신의 내일은 오늘 이 첫 120초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할게요 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당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2026년은 당신이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2026년은 달라질 겁니다. 야망만 크던 당신이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한 해 말입니다. 시작의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딱 1분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감정과 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지나가듯 스친 생각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경험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의외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장 먼저 다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